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루에 4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하는데 일주일에 4시간만 일을 한다. 자, 팀 페리스라는 이 작가는요, 미숙아로 태어나 생존 가능성 10%라는 진단을 받고도 살아남았고, SAT 점수가 평균보다 40%나 낮았는데, 또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막 해고도 당하고, 창업도 해봤는데, 열심히 일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열심히 많이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라는 걸 고민하다가, 이제 많은 일들을 아웃소싱 하기 시작하면서 살고 싶은 곳에서 원격 근무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후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한 달에 4만 달러를 버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 디지털 노마드 하면 이게 뭐예요? 근데 우리 컴퓨터와 인터넷만 되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은 우리를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통제할 수 있는 W의 개수에 따라 돈은 실질적 가치 면에서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 자, W는 무엇을 말하냐면 what, when, where, with whom.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하고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내가 이거를 무엇을 하고 언제 하고 어디에서 하고 누구랑 할지를 통제를 하면 할수록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권리,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은퇴를 한 후 저녁으로 핫도그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수준도 유지할 수 없으리란 점이다. 전통적인 은퇴 시점 후 20년에서 30년 동안 가까이 살아야 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매년 2% 4%씩 구매력이 감소한 세상에서 100만 달러를 가졌다고 한들 한낱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노후에는 중하류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씁쓸한 결말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많은 미국 저자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세금 때문이긴 하지만 나도 401k 노후연금과 IRA 개인 퇴직 계좌를 최대 한도로 들어놓았다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나라는 그런 은퇴 후에 연금에 대한 게 잘 돼 있어요. 401k 노후연금, IRA 개인 퇴직 계좌 이런 게 미국은 잘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 한도로 들어놨을 정도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노후에 20년, 30년 살 수 있는 돈을 저축을 해놓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녁으로 핫도그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수준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10억 이렇게 가지고 있어 봐야 푼돈밖에 안 돼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30년 전에, 그러니까 저 완전 아기 때 35년 전인가? 하여튼 몇 년 전에 새우깡이 70원이에요. 70원. 저 어렸을 때 버스비 80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버스비 얼마예요? 1,000몇백 원? 이렇게 내고 있죠. 1,600원? 1,800원? 지하철?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을 아무리 모아서 저축을 해놔도 한낱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거는요, 돈을 망창 벌어서 은퇴를 딱 하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자, 4시간만 일을 하면은 마치 짧은 은퇴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짧은 은퇴를 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또 일하고 잠깐 쉬고 또 일하고 잠깐 쉬고 이렇게 하고 영원한 은퇴를 갖지 말자. 마치 은퇴를 한 것 같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면?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장인이랑은 맞지 않죠. 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만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목표에 대한 경쟁이 가장 피 터지게 되기 때문에 역설적이게 가장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 소모도 많다. 100만 달러를 모으는 것보다 1,00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 더 쉽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현실적인 목표는 달성하기가 힘들대요. 왜? 피 터지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뭐 작가가 되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네, 그렇게 많은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적인 일보다 비현실적인 일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낚시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 더 잘 되듯이 자신감이 부족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안타를 생각할 때 홈런을 노려야 치기 쉬운 법이다. 큰 목표를 위한 경쟁은 적기 마련이니까. 자, 여러분도 앞으로 큰 목표를 한번 잡아보세요. 만약에 직업이 없다면, 전업주부라면, 새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남들이 다 원하는 거 말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큰 목표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리포트를 도저히 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대요. 리포트 제출 시한을 연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내 생각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 라고 교수가 피드백을 했어요. 24시간 후 나는 조교가 사무실 문을 잠그려 할 때 마감 시한 1분을 남겨놓고 30페이지짜리 기말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었다. 엄청난 양의 카페인을 빌려서 강도 높은 밤을 새워서 분석을 했대요. 결국 이것은 대학 4년간 내가 쓴 최고의 리포트가 되었고 나는 A학점을 받았다. 리포트 마감 전날 내가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에드 샤우 교수가 해준 조언이 바로 파킨슨의 법칙이었다. 마감 시간이 임박했을 때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일주일이 주어졌다면 6일 동안은 별것 아닌 일로 크게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 하루면 충분히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일을 질질 끌면서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빠르고 집중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산성을 높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80대 20의 법칙,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제한하라 라는 원칙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일로만 업무를 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라. 파킨슨의 법칙.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명만 만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시겠어요? 자,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겠죠. 한 달에 한 명밖에 만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뭘 줄이는 거예요. 근무 시간을 줄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주일에 4시간 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겠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집중해서 미친 듯이 해라. 자, 이렇게 일을 적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노하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전화를 줄이는 거예요. 전화를 하다 보면 금방 30분, 1시간이 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5분 후에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뭐뭐씨,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5분 후에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전화를 절대 5분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메일로 받거나 짧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는 5년이 넘는 동안 사업 때문에 직접 회의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전화 회의를 한 횟수도 12번이 채 되지 않으며 회의 시간은 대개 30분도 안 걸렸다. 전화 회의를 별로 안 한대요. 이메일로 거의 주고받는데요. 이메일로 하면 상대방이 잔뜩 쓰고 이메일을 입으로 읽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더 빨라요. 시간 엄청 줄일 수 있는 거죠. 일괄 처리라는 걸 이용한대요. 일괄 처리는 시간을 잡아먹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에 하는 거죠. 뭐 주문할 때 한 번에 한다든가 청구서를 지불하는 일도 어떤 날에 이제 딱 잡아서 그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메일을 확인하는데 매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만 메일을 확인한대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엄청 아끼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메일을 확인한 적이 없었고 때에 따라서 4주 동안 확인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돌이킬 수 없었던 경우는 없었고 바로 잡는데 $300 이상이 든 적도 없었다. 현재 내가 일괄 처리하고 있는 방식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이메일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확인, 전화통화는 완전히 없앰, 빨래는 격주 일요일 밤 11시, 신용카드 및 고지서는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이메일 확인과 잔고를 맞춰봄. 근력 강화 훈련은 4일에 한 번 30분 동안. 이렇게 자기 업무가 일괄 처리되고 있어요. 직원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대요. 이것은 공식적인 허가의 글로 $100 미만의 비용이 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연락하지 말고 해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자, 직원이 어떤 컴플레인 AS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고객에게 줘도 되는가 판단을 하게 한 거예요. 얼마 미만은? $100 미만. 우리 돈으로 한 11만 원 미만의 돈은 알아서 처리해라. 했더니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됐대요. 나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나는 최근에 만든 명함조차 없다. 나는 재택근무를 하는 작가이자 편집자로서 집에서는 주로 통 팬티를 입는데 격식을 좀 차리고 싶을 때는 펭귄이 그려진 잠옷을 입고 일한다. 너무 멋지죠?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명함도 없고 팬티를 주로 입으면서 집에 있는,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시간 절약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낫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최고의 원격 비서는 5명의 보조 인력을 둔 인도인이었다. 3명은 좀 많은 것 같고 조수를 2명 정도 두는 게 일하기 딱 좋다. 그러니까 이런 메일 확인 전화 같은 거를 대신 받아주는 비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비서를 싸게 고용하기 위해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대요. 대단하죠. 시간이 시차가 맞았나 봐요. 전화를 받고 메일을 하는 일을 그 임금이 적은 국가의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일 되게 많았어요.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수요가 있는 곳에 제품을 채워 넣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팔 사람을 찾지는 마라. 시장을 찾고 나서, 다시 말해 고객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속독 세미나를 열었고 이 사업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내가 학생이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소비 습관이 어떤지 이해했기 때문이다. 자, 이 사람이 학생이었을 때 속독 세미나가 중요하다는 걸 안 거죠. 왜? 자기가 빨리 읽는 게 필요하니까. 그 사업이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수요를 창출하지 말고 이미 수요가 있는 곳에 제품을 채워 넣으래요. 제품을 개발하고서 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찾지 말고, 팔 사람들이 정해지면 그 고객이 뭘 필요로 할까, 그 고객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한 건당 $50에서 $200 사이의 가격대가 최소의 고객 서비스로 최대의 이익을 얻게 한다는 걸 알아냈다. 가격을 높게 잡되 정당성은 있어야 한다.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가 서비스로 가장 좋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제품을 생산할 때는 3주, 4주 걸리는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데요. 주문 시점에서 배송까지 1주에서 2주 기간 목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장에서 끌어낸 제품 아이디어를 5일간 $500 이하의 비용으로 구글 애드워즈에서 테스트할 것이다. 자, 구글 애드워즈에서 $500 이하의 비용으로 50일간이니까 하루에 한 $100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11만 원 정도면은 우리의 제품을 광고할 수 있다는 거죠. 구글 애드워즈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구글 애드워즈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물건을 팔고 막 티셔츠도 팔고 제품을 팔았어요. 당신의 고객들에게 선택 사양을 많이 제공할수록 고객들은 점점 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 주문은 떨어지게 된다. 결국 양쪽 모두에게 손해이다. 자, 옵션을 많이 제공하지 마라. 너무 다양한 상품을 하지 마라.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대요. 자동차를 이제 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색의 차든 가질 수 있다. 그게 검정색이기만 하면 말이다. 이게 뭐냐면 검정색을 그냥 사란 얘기예요. 옛날에 자동차가 아마 검정색으로 처음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 어떤 위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선택지를 주면 고객이 혼란스러워한다, 고민한다, 결정장애 걸린다.
배송할 때, 뭔가 판매하고 배송할 때 특징. 중요한 거. 일길 배송이나 빠른 배송 같은 방법을 제공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와 같은 배송 방식을 제공할 경우 제품이 안 온다고 안다라는 고객들의 전화를 수백 통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화 주문을 없애라. 모든 고객들을 온라인 주문을 유도하라. 이 방법은 터무니없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마존닷컴과 같은 성공 사례들이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의 기본 수단으로 이 방법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다. 전화 주문을 하면 직원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메일이라든가 어떤 구글 폼, 네이버 폼으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겠죠. 자, 은퇴를 하고 나면 20년, 30년 정도가 생기는데 이 시간을 모아서 마지막에 펑펑 쓰는 대신 평생 동안 사이사이에 나눠 쓴다고 문제될 게 뭐지? 1년에 서너 번 미니 은퇴 라이프 스타일. 자, 이분은 은퇴를 하고서 평생 쉬지 말고 1년에 서너 번씩 여러 번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쉬는지, 어떤 나라에 가면 돈이 별로 안 드는지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써 있어요. 되게 재밌어 이 책이. 근데 이제 다 읽어주면 너무 기니까. 제가 방콕에 갔었는데 여러분 방콕의 5인 가족이 하루 종일 돈을 써도 10만 원 쓰기가 힘들어요. 물가가 너무 싸니까.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택시 타고 밥을 먹고 막 어디 관광지 입장료를 내고 그렇게 세 끼를 밥을 사 먹고 간식 사 먹고 해도 10만 원 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5인 가족이 두 끼만 먹어도 10만 원 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외국이 싸다라는 어떤 얘기도 되게 많아요. 결코 비싸지 않다. 휴식을 즐기는데. 15개월간 여행을 시작하기로 이제 다짐을 했어요. 이 저자는. 돈을 벌고서 나는 여행을 하겠어. 15개월간. 근데 임대 창고에 물건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대요. 그때 어떤 걸 깨달았대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모아둔 경제지를 다시는 읽지 않을 거야. 내 일상생활의 90%는 셔츠 5장과 바지 3벌이면 충분해. 그리고 이제는 가구를 좀 바꿔야 돼. 야외용 그릴과 야외용 가구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 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은 물건, 오래된 물건을 다 버리게 됐대요. 버리고 팔고 중고 막 벼룩시장에 올리고 기부하고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필요가 없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고민거리를 만들지 마라. 간단한 예로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끝나기 전에 월요일 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이메일을 절대 열어보지 마라. 내가 주말에 열어봐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콜센터가 되지 않는다거나 상대방 그 파트너가 문을 닫았다든가. 열어봐야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월요일날 열어봐라. 미리 열지 마라. 그리고 알 수 없는 전화번호 받지 마라. 어떤 회의나 전화도 3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 30분이 넘으면 그냥 나오래요. 볼 일이 있다고 하고. 좀 빠르게 할 수 있게. 수익이 높지 않은 반면 요구가 많은 고객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지 마라. 수익이 많이 되지 않는 고객과 너무 소통을 많이 하지 말래요. 전화를 막 많이 하거나. 이런 업무를 자동 처리 방식으로 변경해라. 그들에게 핵심 사항, 전화통화 가능 횟수와 이메일 대응 시간, 최소 주문량 등등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라 라고 합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손에서 내려놓아라. 그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시간 절약을 하고 많이 휴식을 하고 일은 조금만 하면서 아까 말한 거 전화를 막 줄이고 회의를 줄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보니까 아마존 이런 걸 활용해서 뭐 판매도 하셨고 아까 애드센스인가 그 광고를 이용해서 자기 제품을 막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주 4시간만 일하면서 4만 달러를 버는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되게 도움되는 부분 많았고 우리가 사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어요. 시간을 절약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